이제 이 오행에 보면 최초로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명령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를 좀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우리가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화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상수와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상수는 변할 수가 없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는 그 var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래서 var라고 하고 위에서 있던 문장을 그대로 써주면 string, str이라고 써주고요. 이게 이제 변수의 명, 변수의 이름이 되겠고 이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넣어줘서 hello playground 라고 해주면 str이라는 변수에 이 hello playground라는 문자열,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string literal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자열을 이 변수에 넣어주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equal은 대입 연산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str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string literal을 대입을 해줌으로써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즉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준 경우겠고요. 사실은 선언하고 초기화를 별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바 str 콜론 하고 string 이라고 하면 이것은 str이라는 변수가 스트링의 형을 가진다. 즉 문자열의 형을 가진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것이 되겠고요. 이제 선언한 str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주기를 hello playground 라고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이 str이라는 변수는 문자열의 형을 가진다 라고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type annotation이라고 해요. 형을 명시해줬다라고 해서 type annotation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위에서 한 대로 이렇게 선언을 해줌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다 라고 써주질 않았거든요. 써주질 않았지만 이 뒤에 스트링 리터럴이 오기 때문에, 문자열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하더라도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str은 그러면 여기서 문자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자열의 형을 가지겠구나, 즉 스트링이 이것의 타입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을 명시해 주지 않고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타입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타입을 컴파일러가 추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입 애노테이션을 이용하든지 타입 인퍼런스를 이용하든지 그 결과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타입 인퍼런스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스위프트가 이 str이라는 변수를 어떤 형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키보드에서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물음표로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타입이 나옵니다. str이란 변수는 스트링의 형을 가진다 라고 여기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정확하게 추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또 다른 변수 num이라는 변수에 2라는 값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이 num이라는 것은 어떤 형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수이기 때문에 정수형을 가지게 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인티저라고 하는데 옵션 키를 누르고 확인을 해보면 num은 int, 즉 인티저의 형을 가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추론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입 인퍼런스 방식으로 쓰지 않고 타입 어노테이션 방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num은 인티저다 equal 2 라고 하면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아예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num은 당연히 int형을 가지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우리가 이 위에서 같이 타입 인퍼런스를 이용해서 형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 num이라는 변수의 형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즉, 타입 인퍼런스를 이용하더라도 이 num이란 변수의 형은 이미 인티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언어,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런 스크립트 언어에서는 이 형을 자유자재로 변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수형이 갑자기 실수형이 되기도 하고 또 스트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 스위프트는 타입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num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num equal 2.5라고 실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게 되고요. 이걸 눌러보게 되면 cannot assign value of type double to type int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블형의 이런 숫자를 인티저형의 num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num을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티저형을 가지는 한 이 num이란 변수는 다른 실수가 아닌 정수로 다른 정수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즉 위에서는 num이 2였지만 아래에서 우리가 3이라고 다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옆에 보시는 대로요. 이렇게 3으로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num은 100으로 변환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언어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게 뭐지라고 차이를 느낀 점 하나가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우리가 문장 끝에 항상 붙여줬었거든요. 일반적으로 C라든가 C++이라든가 자바라든가 그런 대부분의 언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이 세미콜론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num2라는 거를 선언을 하고 1이라는 걸 주고 num2에 이번에는 19라는 숫자를 줄 때 이 두 개의 라인을 한 줄에 붙여서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는 세미콜론을 해주셔야 돼요.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미콜론을 빼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